웰컴백 밀리티어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순특강 영어 주제 소제편 26강의 1번과 2번 같이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6강의 1번 문제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이를 먼저 해볼 텐데요. 일단은 문제 유형이 주제가 됐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오지선다형에서 키워드를 먼저 체킹해 줘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단어의 수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자, 전반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cultural heritage가 나왔죠. 한마디로 문화유산이라는 이 단어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나온 것을 보아하니 우리가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나올 거니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체킹하는 게 중요하겠다. 결국엔 답을 고르려면 그 나머지의 차이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공적인 문화유산의 무엇 엑스비션이 뭐죠? 전시회죠. 그러니까 전시회를 디자인, 즉 계획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전시회를 계획한다가 핵심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어려움입니다. 근데 숨겨진 문화유산 유적지를 발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3번에는 필요성인데 무엇에 대한 필요성이냐면 국제협력이죠. 결국에는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요렇게 보니까 확실히 서로가 지금 반복되는 또는 겹치는 포인트가 없어서 문제 찾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죠. 그게 뭐냐면 virtual representation이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이 됐어요. 무슨 뜻이죠? 가상 재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재현과 관련돼선 4번하고 5번으로 나뉘는 거야. 근데 가상 재현에 대해서 4번은 뭐냐면 가상 재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5번 같은 경우에는 가상 재현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뭐하는 것? 보존하고 전파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뭐 하기로 했어? 앞에와 뒤에를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앞에와 뒤에를 보기로 했었죠. 자, 그럼 처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뭐가 보이냐면 문화유산의 무엇 해서 바로 virtual representation이 바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문화유산에 대한 재현은 means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러한 기술을 왜 사용하는데 해서 투부정사 목적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가상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가상의 상황들이 can allow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문화유산에 대한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에 있어서 가상의 재현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지 그 의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답이 4번하고 5번으로 갈린다라는 거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장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했더니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protection과 spread라는 단어를 봐야 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얘는 지금 5번에 있는 preservation이 protection 그리고 transmission이 spread 와 이제 같은 유의어라고 여러분들 금세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간에 역접이 없으므로 여러분들 마무리를 봤을 때 자, 이 마무리에서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시냐면 이번에는 그대로 5번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에서의 핵심은 결국에 가상의 재현이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 그 중에서 특히나 뭐를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을 바로 보존하고 그 다음에 전파를 할 수 있다라는 5번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어휘를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번에는 어휘에선 좀 볼 게 많았던 것 같아. 우리가 사실은 문화유산이라는 이 소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이 이번 수능 특강의 첫 지문이다 보니까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단어들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heritage, 유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relic과 ruins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relics는 이제 유물, 유적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ruin은 사실 여러분들 동사일 때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망치다라고 많이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명사로 사용이 됐을 때는 폐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적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동사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restore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건하다는 예전에 한번 나왔었던 것 같다. 재구성하다 맞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의 형태가 어쨌든 전달하고 전수한다라는 것, 그리고 보존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reservation과 transmission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핵심은 가상 재현인데 그거에 관련돼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보죠. 유형 문화유산과 그다음에 무형 문화유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했을 때의 의의를 나타내는 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유형의 또는 무형의란 뜻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수능 특강에서 나왔던 단어기는 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intangible 무슨 뜻이죠? 무형의죠. 여기서 in을 빼면은 뭐가 되는 거야? 유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물질적인 문화유산, 한마디로 이것도 유형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꼼꼼하게 어휘를 남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가상재현이 주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의 가상재현은 means 동사 ing 뭐라고 해석한다? 무엇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술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기술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요거는 대충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랑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하셔야 돼요. use 목적어 투부정사. 자, 이것을 사용하여서 이것에 대한 목적이 투부정사로 나온다. 그럼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가상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가상의 상황이라는 부연 설명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앞에서 우리가 이미 해석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 가상의 상황이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들로 하여금. 근데 그 경험을 특히나 무엇과 관련된 바로 문화유산과 관련된 그런 경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절이 좀 길죠. 아직도 절이 끝나질 않았어. 우리가 두 번째 관계사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 첫 번째 that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었던 virtual situation에 대한 이제 선행사를 수식해 준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which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가 바로 앞에 있는 문화유산을 꾸며준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문화유산이 제공한다, 보호와 전파를 제공한다. 엄청 어색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래다가 부연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뭐를 가능하게 해준다? 바로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전파를 가능하게 해준다로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means 동사 ing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use 목적어 투부정사가 최근에 지문에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관계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것의 선행사, 얘가 누구를 수식해주구나, 누구에 대한 부연 설명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문장을 볼 텐데요. 아까도 살짝 언급했었지만 핵심은 가상재현이 이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파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이 문화유산의 형태를 크게 둘로 나뉘자면 우리가 또 유형 문화유산과 무형 문화유산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두 가지의 관점을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봐. 자, 우리가 그 가상의 재현,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가상 재현을 한다. 이거를 가지고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파한다라는 개념에서 무형 문화가 훨씬 더 접근하기 쉽나요? 유형 문화가 접근하기 쉽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유형 문화가 접근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형 문화유산을 먼저 설명을 할 거야. 그럼 보도록 할게요. 유형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자, 근데 그 유형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첫 번째, 유물도 이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그룹이라고 했으니까 건물, 더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적지도 당연히 유형 문화재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 재현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use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죠. 그럼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복원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복원하느냐? 자, 우리 얼마 전에도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 이제 외형이 20년 만에 복구가 됐다라고 하죠. 그것과 이제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서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복원할 수 있느냐? 문화유산의 appearance는 외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형을 복원을 할 수가 있죠. 뭐를 사용해서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런 외형을 복원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display도 어디에 대한 병렬이 나면 to restore and 이 사이에 to가 생략이 됐겠죠. to display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이은 바로 앞에 있었던 우리가 복원했던 그 외형을 온전한 상태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가상 재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문제는 바로 두 번째, 무형 문화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가상 재현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자, 뒤에를 보시면 동사가 look to find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앞에서는 can use라고 했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을 조금 단계를 낮춰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이게 막 활발하게 개발이 됐거나 어떤 방법을 찾아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감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최선의 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무형 문화유산을 이제 어떻게 가상현실로 재현을 시킬 수가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일단은 그것의 특징을 기반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서 나타내는 그것이라는 것은 앞서서 언급을 했었던 무형 문화 유산을 나타냅니다. 일단은 유형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탈춤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탈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말 그대로 탈은 어떻게 되죠? 몇백 년씩 그냥 그거를 잘 보존만 한다라면은 수백 년 뒤에 있는 사람들도 그 실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탈춤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던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형태를 우리가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승되어 온 형태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가상현실을 이제 재현을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그 특징은 그 무형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해야 되겠죠. 뭐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 나타내는 forms of visual은 자 시각적인 형태 한마디로 시각 영상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 자료와 경험을 재구성하고 통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를 어떻게 만든다라는 거야. 무형의 형태를 이제 유형의 형태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in addition 게다가인데 그 다음에 동사를 보면 결합하다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이제 결합을 하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유형 문화 유산을 어디에? 무형 문화 유산과 함께 이제 결합을 하게 되고요. 선생님, 이거 결합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탈춤에서 그 춤을 추는 행위는 당연히 무형 문화 유산이 되겠죠. 근데 그 탈은 그때 사용이 됐었던 탈은 우리가 또 뭐라고 볼 수 있죠? 유형 문화 유산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상의 현실에서 재현을 할 때 무형과 유형을 하나로 통합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한다면 이제 두 번째 또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에는 문화 유산에 대한 주제가 되겠죠. 문화 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달을 어떻게 만들어주게 된다. 더욱더 입체적이고 심도 있게 만들어준다. 아 여기 make 오형식으로서 목적어 목적보의 형용사까지 끝까지 데리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내용 이해되시겠죠? 가장 큰 그림은 어쨌든 우리가 문화유산을 이제 보존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도입이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가상 재현이라는 그 기술력이 도입이 되는 방법을 유형 문화재, 그 다음에 무형 문화재,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했을 때의 그 방법론과 의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뷰를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보고 싶은 건 일단 좀 미리 얘기할게요. 처음에 선생님이 사실은 이렇게 뚝뚝 끊었었어. A, B, C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문장 길이도 딱딱 괜찮죠. 그쵸? 문제 내기 딱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순서라는 문제를 풀었을 때 문맥적으로 풀어야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했듯이 유형 문화재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형, 그 다음에 이 둘을 합한 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순서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거 말고 자, 과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적으면 안 될 것인가에 대한 단서를 선생님이 찾아봤어요. 근데 그러한 단서는 딱히 있지가 않았어.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거 문제가 얘가 먼저 와도 되고 얘가 먼저 와도 된다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순서로 낸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순서는 좀 뺐고요. 일단 여러분들 빈칸은 가장 앞에 있었던 주제 핵심이 되는 포인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보고 싶은 것은 어휘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강의 두 번째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유형을 살펴보시면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오지선다형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먼저 보기로 했었죠. 눈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 그중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동사를 볼까요? 도움이 된다니까 긍정적인 내용, 그중에서 특히나 무엇과 관련해서 교통 정체를 해소시켜준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공유하는 것 또는 자동차 임대는 자동차의 평균 수명을 줄여준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계를 예를 들어 10년을 쓴다 아니면 5년을 쓴다에 해당되는 자동차의 평균 수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뭐를 더 좋아한다? 직접 운전하는 것을 선호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마찬가지로 소비자 이야기인데 소비자의 정체성과 지위와 결부된 자동차의 상징적 의미가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생각하는 자동차의 그 상징적 의미가 변하게 되는데 무엇과 관련돼서 특히나 정체성과 지위와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만 보셨을 때 이거는 답 고르기가 쉬울 것 같아. 왜냐하면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맞죠? 전부 다 지금 소재가 자동차라는 것은 확실한데 내용이 확 다르다는 얘기야. 5번 같은 경우에 지금 뭐죠? 교통사고의 책임은 개인으로부터 누구한테 이동을 하게 된다?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사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가능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좀 머나먼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살피신 상태에서 선생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보는데 이번에 선생님 뒷부분만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rather than도 보이고요. as a result도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가 보였다고. 그럼 여기가 뭐란 얘기야? 여기가 결과라는 얘기잖아. 결론이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주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쭉 한번 훑는 것도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as a result만 봐도 사실 이번엔 답이 금세 풀립니다.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팁을 좀 주고 싶어서 자, rather than 자리가 대문자로 시작을 했죠. 선생님 위에다 뭐라고 적어놨어? instead of로 적어놨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rather than을 선생님이 한 3번 정도 설명한 것 같아요. A와 이제 B를 병렬을 시키는 등이 접속사로서 사용이 될 때랑 전치사로 사용이 될 때랑 구별하는 방법 선생님이 3번 정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콤마가 있어서 전치사로 봐야 되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A 하는 것 대신에 B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 하는 것 대신에 B이다라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내용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는 것 대신에 개인화 그리고 자아 정체성에 대한 미디엄 매체의 역할을 해주는 것 대신에요. 선생님 주어가 없죠? 전치사 뒤에였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주어를 보시면 무엇이 자동차 외관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동차 외관이 무엇을 나타냈다 곧 어떤 그 운전자의 개인화 그다음에 그 운전자의 자아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매체의 역할을 했었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어. 그래서 그 변화 이후에 뭐를 하게 됐다. 점차적으로 홍보의 수단을 대표를 하게 됐다. 나타내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파생할 수 있는 결론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맨 처음에 주어가 상징적 의미가 나왔어. derived from은 무엇으로부터 파생된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로부터 파생된 상징적 의미들 그리고 그것들의
관계성, 무엇과의 관계성? 소비자의 자아 정체성과 지위와의 관계성을 뭐 할 것이다. 결국에 변할 것이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답은 몇 번으로 고를 수 있어? 4번으로 고를 수 있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rather than 자리를 보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결론이 나왔구나. 자,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주제니까 여기만 제대로 봐야지라고 했을 경우에 충분히 지금 4번에 있는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포인트. 그래서 얘는 조금 빨리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휘를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undergo는 사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 옆에 있는 significant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그리고 be associated with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원래는 associate A with B로 우리가 같이 외우기로 했었죠. 자, 이것 말고 자, corresponding이 상응하는인데 그에 따르는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훨씬 더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self-identity. 자, 여기서 무엇으로 변하죠? promotional로 이제 변하게 되는 포인트. 그래서 요 단어가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방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었던 derived from을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 외워주세요. 자, derived from은 무엇으로부터 파생이 되어진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derive가 끌어내다야. 무엇을 어디로부터 끌어내다인데 여기 지금 ed가 붙었고요. 선생님이 이것에 대한 문장 구조 파악은 뒤에서 함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여기 as로 시작을 하죠.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하니 접속사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덜 의존적으로 된다고 하죠. 사람들에게 덜 의존적으로 변함에 따라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사람한테 덜 의존을 한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초반에는 dependent가 좀 자주 나왔었죠. 오랜만에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BTS의 경우 영어를 잘하는 RM한테 멤버들이 뭐하죠? 의존을 하죠. dependent. 그리고 RM을 참 믿을 만한, 의존할 만한 사람이다 해서 dependable 했었던 거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덜 의존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데 사실 뒤를 읽으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변함에 따라서 방법과 그 환경들이에요. 자, 여기서 방법과 환경들인데 여기를 수식해주는 이니치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상품이, 여기서 나타내는 그 상품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car를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가 누구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지죠? 소비자, 이건 한마디로 운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소비자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방법과 환경 또한 likely to, 뭐 할 가망성이 있다? 상당한 변화를 겪을 가망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니치가 나왔다라는 것을 뒷문장 완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주어 있고요. 동사가 수동태이기 때문에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뒤에를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선생님이 with 자리를 아직 해석을 안 했죠. 그럼 상당한 변화를 겪을 가망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대체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용하는 방법과 환경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변한다는 게 무엇일까를 여러분들 뒤에를 보시면 더 높아진 비율, 즉 참여율이 더 높아졌어요.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동차 공유나 아니면 단기 임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식과 환경들도 이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not to가 나왔어. 그렇게 distant, 멀지 않은 미래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일어나지는 않은 사실이야. driverless는 여러분들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 한마디로 요즘 많이 얘기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could come to you.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무엇 했을 때? 당신이 그것을 필요로 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나 이 자동차 지금 필요해. 나 사용해야겠어. 라고 부르면 걔가 알아서 여러분한테 온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다 마쳤을 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you are done with it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낫나 하면
그것을 다 했다? 한마디로 그것을 사용을 다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자동차는 then drive away, 스스로 운전을 해서 가버리게 될 겁니다. 무엇 없이 주차 공간에 대한 어떠한 필요 없이 자기가 알아서 이제 운전해서 가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나 사실 좋은 거죠. 선생님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어디를 간다라고 하면 항상 찾아보는 게 주차 공간을 가장 먼저 찾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야? 내가 필요할 때 그냥 부르면 자기가 알아서 와. 그리고 내가 굳이 어디다가 주차를 하지 않는다 해도 자기가 알아서 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올게요. 주어가 increases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car sharing, 앞에서 얘기했었던 자동차 공유, 그 다음에 단기 임대 이런 것들의 증가는이 주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동사 복수 취급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to be associated 자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 투부정사가 나온 이유는 뭐 때문이야? be likely to가 나왔죠. 뭐 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뒤에 be associated라는 수동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계속 연습을 했었던 우리 어떻게 외우기로 했었죠? 원래는 associate A with B로 외우기로 했었죠. 여기 지금 A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무엇과도 연관이 되어지나면 선생님이 아까 corresponding은 그에 따라라고 해석하라고 했었죠. 그에 따른 이번에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됐어. 어디에 대한 감소? 그러니까 외부 자동차 디자인의 중요성에서는 그에 따라 감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자동차 외부 디자인 얘기가 왜 나왔을까? 자, 네 번째를 보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했었던 instead of 전치사니까 뒤에는 당연히 ing 동명사가 와야 돼. 여러분들이 이거를 뒤에 주어 동사가 might come이라는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병렬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이유 rather than이 문뚜에 왔어요. 문뚜에 왔고 콤마로 딱 끊겼습니다. 전치사로 보셔야 되는 포인트. 그러니까 전치사 뒤엔 당연히 동명사가 와야 돼요. 무엇을 하는 것 대신에 개인화 그리고 자정체성의 매체의 역할을 하는 것 대신에 자동차의 외관은 아마도 점차 come to 무엇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광고나 다른 홍보의 활동들에 대한 수단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뒤에는 사실 별로 내용상으로 중요치는 않고요. 어법만 여러분이 좀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홍보의 활동들이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도우주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대타고 도우주 많이 물어보죠. 여기서 도우주는 뒤에 있는 offered의 수식을 받고 있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 offered도 마찬가지 본동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those를 수식해주는 분사, 과거 분사. 그래서 선생님이 그 사이에 which are를 적어드렸죠. 한마디로 해석적으로 보면 free car media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름이겠죠. free car media에 의해서 제공이 되어지는 어떤 브랜드 홍보대사 프로그램과 같은 브랜드 홍보대사 그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홍보 활동들. 그리고 광고 이런 것에 대한 수단의 대표가 점점 되어진다라는 거죠. 무엇이 자동차의 외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흐름을 잘 갖고 오셨어야 해요. 한마디로 이제 소비자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환경이 변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점점 자동차 소유를 많이 예전에 비해서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소유를 했을 때는 자동차 외관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뭐 개인화나 자아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있었는데 소유를 안 하니까 공동의 어떤 물건이 되다 보니까 그 외관이 하는 역할 또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까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상징적인 의미. 근데 무엇에서 이끌어지는 자동차에서 이끌어지는 즉 파생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은 그리고 그것들의 연관성, 누구와의 연관성, 자아 정체성이나 개인의 지위 이런 것들과의 연관성은이 주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어디 나왔어? 그 다음에 동사가 are likely to가 동사가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derived의 ed가 절대로 본동사가 아니라는 것. 자, 한 문장에 본동사 한 개밖에 못 온다라는 것. 자, 그럼 R은 누가 봐도 본동사처럼 생겼으니까 여기는 ED가 PP라고 여러분들이 단반에 찾아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동사의 수일치에 있어서 지금 복수 형태가 됐다. 왜? 주어가 지금 상징적 의미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관성
이렇게 두 개가 주어가 됐는데 얘네를 이제 하나의 세트로 보질 않아서 개별적인 하나와 또 다른 하나로서 이제 복수로 본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변하게 된다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글입니다. 이해를 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지문으로 보여졌죠. 자, 중간에 여러분들 자율주행이 나와서 조금은 헷갈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핵심을 잘 끌고 가면은 끝까지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 자, 일단은 빈칸을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고른 빈칸 부분은 이전에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소유했을 때 그 외관의 역할에 해당되는 rather than 뒤에 있는 자리를 빈칸으로 선생님은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휘가 조금 중요한 게 몇 가지가 보였어.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dependent는 항상 dependable과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symbolic이라는 자리가 정말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은 40번 문제에 해당되는 문맥을 요약하는 A와 B에서 A를 symbolic meanings로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self-identity로 보았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내신 기간이죠. 여러분들 당연히 그 다음 강의를 공부를 해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내신에 몰두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중간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우리가 계획이 밀려진다라는 것은 사실 그 다음에 공부량이 상당합니다. 다시 도전을 하고 있는 N수생 여러분들도 본인의 고등학교 3학년 경험을 기억을 해보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날 때쯤이면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기말고사까지 얼마나 내신 준비 열심히 했는지 알 거야. 그만큼의 공부를 여러분들이 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지치지 말고 계획한 대로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럼 내일은 26강의 3번과 4번 지문 학습을 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26강의 1번과 2번은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